많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미와 검버섯이 이미 나타나면 비싼 화장품을 사용하는 방법밖에 없거나 그것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이야기되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부엌 안에는 아주 간단한 피부 관리 방법이 있습니다. 단지 익숙한 재료 한 스푼만 있으면 됩니다. 그저 집에서 흔히 사용하는 재료 한 스푼을 활용하는 방법일 뿐입니다. 그리고 집에서 이미 김이 빠진 맥주와 함께 섞어 바르면 기미와 검버섯이 옅어지고 피부가 눈처럼 희고 맑아질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놀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발효된 맥주 안에는 천연 효모, 비타민 B군, 아미노산, 그리고 살아있는 효소가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보리가 발효되는 과정에서 생성됩니다. 노화된 피부에 닿게 되면 이 성분들은 매우 부드럽게 작용합니다. 강하게 깎아내지 않습니다. 따가움을 유발하지도 않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메말라 있던 땅 위에 가벼운 비가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죽은 세포층은 오랫동안 거울 표면에 쌓인 먼지처럼 점차 부드러워집니다. 피부 표면에 축적된 어두운 멜라닌 색소도 서서히 밝아질 수 있습니다. 60세 이후의 경우 피부는 보통 더 얇아지고 더 민감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드러운 방법이 때로는 훨씬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자연 발효의 특성 덕분에 김이 빠진 맥주는 오래된 각질층을 부드럽게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칙칙해진 검버섯 부위가 점차 가라앉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래된 거울을 매일 조금씩 닦는 것처럼 그 맑음은 서서히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이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 중 얼마나 많은 분들이 거울 앞에 서 있다가 볼 위에 작은 갈색 점이 나타난 것을 보고 놀란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것이 바로 기미와 검버섯입니다. 그리고 60세 이후의 경우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60세 이후에는 우리의 피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피부 보호 장벽이 약해집니다. 자연 보습이 감소합니다. 재생 능력이 느려집니다. 젊었을 때 빠른 효과를 주었던 화학 화장품들이 이 연령대의 피부에는 때로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강한 화학 성분이 얇아진 피부를 자극하면 보호 장벽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그 일이 일어나면 피부 깊숙이 숨어있던 멜라닌이 마치 큰 비 뒤에 잡초가 자라나는 것처럼 갑자기 올라올 수 있습니다. 검버섯이 넓어집니다. 색소가 더 짙어집니다. 심지어 일부 경우에는 지속적인 색소 증가나 만성 피부염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겁을 주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 세대를 위한 차분한 한 가지 알림일 뿐입니다. 최근 몇몇 피부과 보고에 따르면 60세 이후의 분들이 화학적 색소 제거 방법에만 의존할 경우 피부 손상의 위험이 여러 배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연구에서는 피부의 자연 회복 능력이 나이가 들수록 30% 이상 감소할 수 있다는 사실도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때로 우리가 매일 밤 비싼 미백 크림을 바르면서도 피부가 점점 지쳐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화학 비료를 너무 많이 준 땅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식물이 빠르게 푸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땅은 날마다 약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께 매우 구체적인 한 가지 관리 방법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단지 천연 재료 한 스푼과 집에 있는 김이 빠진 맥주를 함께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의 목표는 강하게 제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부 보호 장벽을 회복하도록 돕고 피부가 스스로 회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가운데 여러 방법을 시도해 보았지만 검버섯 때문에 마음이 무거우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의 모든 이야기를 하나하나 읽고 있습니다. 그 의견들은 60세 이후의 피부를 안전하고 차분하게 함께 관리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내용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의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자주 궁금해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거의 이야기되지 않을까요? 그 답은 사실 꽤 분명합니다. 큰 병원들은 수백만 원에 달하는 레이저 장비에 투자합니다. 화장품 회사들은 매달 막대한 광고비를 지출합니다. 집에서 간단한 재료만 사용하는 방법은 큰 이익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매달 병원을 다시 방문하기를 원합니다. 비싼 시술 비용을 지불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새로운 제품을 구매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저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저는 자연이 항상 인간에게 매우 지혜로운 돌봄의 방법을 남겨두었다고 믿습니다. 너무 복잡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의 몸을 이해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돌보면 됩니다. 나이가 들어가는 아름다움은 값비싼 크림병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꾸준함과 자기 존중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진심 어린 마음으로 공유합니다. 60세를 지나온 우리와 같은 분들이 피부를 관리하면서도 너무 많은 돈을 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법을 안내하기 전에 우리는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왜 60세 이후에는 기미와 검버섯이 얼굴에 점점 더 많이 나타날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을 이해해야만 우리는 자신의 피부를 올바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피부는 젊었을 때부터 원래 매우 질서 있는 리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 28일마다 피부는 조용히 한 번의 재생 주기를 수행합니다. 새로운 세포가 태어납니다. 오래된 세포는 떠나갑니다. 마치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나무 책상 위에 먼지를 쓸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먼지가 오래 달라붙을 틈이 없습니다. 젊었을 때 생기는 작은 잡티들도 그래서 비교적 빨리 옅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50세를 지나게 되면, 그리고 특히 60세 이후가 되면 이야기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몸속의 신진대사 과정이 느려집니다. 피부의 재생 주기는 더 이상 28일이 아닙니다. 그 주기는 40일까지 늘어날 수 있고 심지어 60일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오래된 세포층이 예전처럼 빠르게 떠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것들은 남아 있습니다. 쌓이게 됩니다. 마치 아침 거울 표면에 오랫동안 쌓여있는 먼지와도 같습니다. 처음에는 단지 작은 점 하나일 뿐입니다. 하지만 오래 두면 그것은 점점 짙은 색에 얼룩이 됩니다. 기미와 검버섯 같은 흔적은 사실 이렇게 매우 조용한 과정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해에 걸쳐 축적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나이가 이 정도에 이르면 피부는 또 하나의 문제와 마주하게 됩니다. 수분 부족입니다. 자연적인 유분층의 부족입니다. 이 두 가지 요소는 원래 피부의 보호막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 보호막이 얇아지면 피부의 방어 장벽은 약해지게 됩니다. 때로는 외부에서 오는 작은 자극 하나만으로도 피부가 반응하기에 충분합니다. 이때의 피부는 오랫동안 물을 받지 못한 마른 땅과도 같습니다. 강한 바람이 한 번만 불어도 이미 먼지가 날아오르게 됩니다. 우리 몸은 그것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보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피부가 선택하는 보호 방식은 바로 멜라닌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멜라닌은 사실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몸이 펼치는 햇빛 가리개와 같아서 피부를 손상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멜라닌이 너무 많이 만들어지면 갈색점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미와 검버섯이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이 갈색점들을 보게 되면 우리 많은 분들이 조급해진다는 점입니다. 어떤 분들은 계속해서 바르기 시작합니다. 하이드로키논, 글리콜산, 코직산 또는 강한 레티노이드가 들어있는 미백 크림들을 말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강한 강도의 레이저 시술을 찾기도 합니다. 저는 그 모든 방법이 틀렸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60세를 지나온 피부라면 매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피부가 이미 얇아진 상태에서 강한 자극을 받게 되면 그것은 마치 가뭄으로 갈라진 밭에 강한 화학 물질을 더 붓는 것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변화가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래에서는 땅이 오히려 더 약해집니다. 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친 자극을 받으면 피부는 생존을 위해 반응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많은 멜라닌을 만들어냅니다. 더 짙게, 더 깊게. 결국 그 색소 자국들은 회복하기 매우 어려운 짙은 얼룩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 오래 지속되는 피부 염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우리 공동체에 자주 말씀드리는 매우 단순한 이유입니다. 이 나이에는 힘이 항상 해결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부드러움이 오히려 지혜일 수 있습니다. 강한 방법으로 피부를 억지로 바꾸려 하기보다 우리는 피부가 스스로 정화하는 능력을 다시 회복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마치 오래된 정원을 정리할 때와 같습니다. 흙을 뒤집어 엎을 필요는 없습니다. 던지 인내가 필요합니다. 흙을 부드럽게 만들고 영양을 보충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린 새싹이 스스로 자라납니다. 피부도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부의 환경이 개선되면 건강한 새로운 세포들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세포들은 오래된 노폐물층을 밖으로 밀어냅니다. 오랫동안 쌓여있던 색소도 점차 옅어지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오늘 이 방법을 공유하고 싶은 이유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매우 부드러운 방법입니다. 이 방법의 목적은 피부 표면을 깎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굳어버린 색소 덩어리를 부드럽게 만들어 그것들이 매우 작은 부분으로 나뉘도록 돕고 서서히 배출되도록 돕는 것입니다. 마치 빗물이 마른 흙 속으로 스며들면 흙이 서서히 부드러워지는 것과 같습니다. 피부가 다시 숨을 쉬게 되면 피부의 자연스러운 빛도 서서히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부를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부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생물학적 원리를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한 가지 매우 생각해 볼 만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아름다움은 시간의 모든 흔적을 억지로 지워버리려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자신의 피부를 지혜롭게 돌보는 데서 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자연적인 혼합물을 준비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혼합물은 피부가 그 회복 과정을 다시 시작하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제 저는 천천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왜 김이 빠진 맥주와 천연꿀의 조합이 우리의 피부에 주목할 만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믿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원리를 이해하게 될 때에야 우리는 비로소 소중한 자신의 피부를 스스로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먼저 저는 한 가지를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김이 빠진 맥주가 오래전부터 한국의 많은 연세가 드신 분들 사이에서 피부를 위한 작은 선물처럼 여겨져 왔는지에 대해서입니다. 그 답은 효모에 있습니다. 효모, 맥주를 만드는 중요한 성분, 은. 사실 인류가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가장 오래된 천연 미용 원료 중 하나입니다. 효모 속에는 매우 많은 생물학적 단백질과 비타민 B군인 B1, B2, B3, B5, B6 그리고 필수 아미노산이 들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피부 세포를 구성하는 물질들입니다. 젊었을 때에는 우리의 피부가 스스로 정화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은 세포는 스스로 떨어져 나가고 새로운 세포는 스스로 생성됩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그 능력이 점차 약해집니다. 피부 표면의 각질층이 점차 두껍고 단단해집니다. 그것은 마치 오래된 먼지가 거울 표면에 붙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부드럽게 만들어주지 않으면 피부의 자연스러운 빛은 가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맥주 속에 들어있는 효모 성분이 역할을 하기 시작합니다. 피부와 접촉하면 효모는 이미 건조하고
단단해진 각질층을 부드럽게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동시에 피부가 오랫동안 쌓여있던 노폐물을 서서히 밖으로 밀어내도록 돕습니다. 강하게 깎아내는 방식이 아닙니다. 매우 부드러운 방식입니다. 마치 마른 땅에 첫 계절비가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맥주의 발효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부드러운 유기산과 천연 아미노산이 생성됩니다. 이러한 성분들은 피부에 매우 부드럽게 작용합니다. 이는 화학 미백 제품에 흔히 들어있는 강한 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점은 우리와 같은 연령대의 많은 분들이 특히 주의해서 보셔야 할 부분입니다. 이 방법은 피부의 보호막을 파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피부가 스스로 회복하도록 영양을 공급합니다. 하지만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종종 놓치는 부분입니다. 맥주는 반드시 가스를 완전히 날려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막 병을 열었을 때의 맥주는 에탄올 알코올과 이산화탄소가 꽤 강하게 들어 있습니다. 만약 그것을 바로 60세 이후에 얇아진 피부에 바르게 되면 알코올은 피부의 수분을 매우 빠르게 빼앗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는 피부 보호 장벽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의 경우 가벼운 붉어짐이나 가려움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올바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맥주를 연 뒤에 깨끗한 그릇에 맥주를 약 3에서 4숟가락 정도 따라냅니다. 그 다음 이 맥주 그릇을 실온에 두십시오. 뚜껑은 덮지 않습니다. 약 8시간에서 12시간 정도 그대로 두거나 간단히 하룻밤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가스와 대부분의 알코올이 증발합니다. 그때가 되면 그릇에 남아 있는 것은 바로 발효 과정에서 나온 부드러운 영양 성분입니다. 이때 맥주는 거의 완전히 다른 모습의 매우 부드러운 피부 용액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 안에는 여전히 메가, 홉, 효소, 그리고 비타민, B군이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성분들은 피부를 진정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거칠어진 피부 표면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느낌을 마치 마른 꽃잎 위에 촉촉한 안개가 내려앉은 것과 같다고 표현합니다. 피부는 더 부드러워집니다. 더 매끄러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에서 여러 세대에 걸쳐 사용되어 왔던 자연적인 관리의 원리입니다. 요란하지 않습니다. 광고도 없습니다. 하지만 매우 지혜로운 방식입니다.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고가의 미용 방법들은 피부에 일부러 미세한 손상을 주어 재생을 자극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에 비해 김이 빠진 맥주를 사용하는 방법은 정반대의 접근입니다. 피부에 휴식의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 발효에서 나온 영양을 피부에 공급하는 것입니다. 피부가 충분히 쉬게 되고 영양을 받게 되면 우리의 안색은 점차 밝고 맑아질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드러운 맥주 관리 방법은 작은 생활의 지혜였습니다. 한국의 많은 연세가 드신 분들이 자녀와 손주들에게 전해주곤 했던 방법입니다. 큰 비밀은 아닙니다. 그저 삶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제는 우리의 피부가 수년 동안 여러 가지 인공화학 성분에 노출된 뒤에 다시 한번 자연의 부드러운 돌봄을 경험할 때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점을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나이에는 피부 보호 장벽이 이미 약해진 상태에서 강한 화학 제품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가장 빠른 길이 되어 장기적인 피부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 자연 발효 성분들은 천천히 스며드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마른 땅에 물이 스며드는 것과 같습니다. 피부의 각 세포가 서서히 생기를 되찾게 됩니다. 그 결과로 안색도 더욱 붉고 건강해 보일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께서도 자연이 가진 이 단순한 지혜가 참으로 생각해 볼 만하다고 느끼신다면, 그리고 여러분께서도 피부를 부드럽고 자극 없이 관리하고 싶으시다면 댓글 아래에
효모라는 한 단어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한마디일 뿐입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느낍니다. 그 작은 나눔의 말들 속에서 우리 공동체가 아주 아름다운 가치를 함께 지켜가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돌봄에서 비롯되는 건강하고 평온한 아름다움입니다. 다음으로 저는 좀 더 분명하게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김이 빠진 맥주에 함께 섞어야 할 특별한 한 숟가락의 재료에 대해서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실 것입니다. 왜 부엌에서 매우 익숙한 단 2가지 재료가 서로 만나게 되면 피부에 주목할 만한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것일까요? 이제 많은 분들이 기다려왔던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재료는 바로 천연 순수 꿀 한 숟가락입니다. 아주 단순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가장 단순한 것들이 자연의 가장 깊은 지혜를 담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꿀은 단지 달콤한 음식이 아닙니다. 인류의 오랜 역사 속에서 꿀은 언제나 귀중한 자연의 약재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많은 한국 사람들은 꿀을 아주 아름다운 이름으로 불러왔습니다. 하늘과 땅의 달콤한 이슬, 동양의 많은 고서들 속에서, 그리고 동의보감에 기록된 내용들 속에서도 꿀은 언급됩니다. 몸을 부드럽게 하고 피부를 기르며 상처의 회복을 돕는 재료로 말입니다. 그 기록들은 광고가 아닙니다. 수백 년 동안 관찰을 통해 쌓여온 경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60세 이후의 피부를 바라보면 왜 꿀이 그렇게 잘 맞는지 이해하게 됩니다. 60세 이후에는 우리의 피부가 대체로 건조해집니다. 탄력이 줄어듭니다. 자연적인 유분층도 점차 줄어듭니다. 이때의 피부는 마치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밭과 같습니다. 작은 자극 하나만 있어도 피부가 쉽게 손상될 수 있습니다. 기미와 검버섯도 그래서 더 쉽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김이 빠진 맥주 속의 효모와 부드러운 산 성분이 피부 표면의 오래된 각질층을 부드럽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 각질층을 오랫동안 말라궂은 나무문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맥주는 그 문을 부드럽게 열어줍니다. 그리고 문이 열리면 꿀이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요란하지 않습니다. 강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매우 깊습니다. 천연꿀 속에는 수백 가지의 영양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그 안에서 비타민, 미네랄, 아미노산, 천연효소, 그리고 항산화 성분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성분들은 메마른 땅을 위한 영양과도 같습니다. 그것들은 피부가 세월 속에서 약해진 보호 장벽을 다시 세우는데 도움을 줍니다. 동시에 과도한 멜라닌 형성 과정을 부드럽게 진정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중에 많은 미백 제품들이 아무리 가격이 비싸더라도 여러 가지 화학 첨가물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들은 길고 읽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항상 60세를 지난 피부에 잘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에 비해 순수한 천연꿀은 가장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영양을 제공합니다. 억지로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피부를 놀라게 하지도 않습니다. 바로 그 점이 차이입니다. 꿀의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다각꿀이 많은 분들이 매우 좋아하는 특징입니다. 바로 자연적인 보습 능력입니다. 꿀은 공기 속의 수분을 끌어당겨 피부 표면에 머물게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이른 아침의 이슬이 마른 꽃잎 위에 맺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단 한 번 사용한 뒤에도 많은 분들이 피부가 더 부드러워졌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더 촉촉해집니다. 피부 표면에 거칠음이 조금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를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하룻밤 사이의 기적이 아닙니다. 이 나이의 피부 관리는 오래된 정원을 돌보는 것과 같습니다. 부드러워야 합니다. 그리고 꾸준해야 합니다.
꿀 한 숟가락은 얼굴을 변신시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시간 속에서 지쳐온 피부를 다시 기르는 것입니다. 천연 꿀이 김이 빠진 맥주를 만나게 되면 자연의 두 가지 에너지가 서로 협력하기 시작합니다. 맥주 속의 효모와 부드러운 산 성분이 오래된 피부층을 부드럽게 합니다. 그 다음에 꿀에 농축된 영양 성분이 천천히 안쪽으로 스며듭니다. 이 과정은 마치 마른 땅이 첫 비를 흡수하는 것과 같습니다. 맥주 속의 아미노산이 꿀의 항산화 성분과 결합하여 지쳐있는 피부 세포들을 깨우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피부의 재생 주기가 서서히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천연 효소에 있습니다. 이 두 성분이 만나면 꿀 속에 있는 일부 유익한 효소들이 더 강하게 활성화됩니다. 이 효소들은 축적된 멜라닌 색소 덩어리를 서서히 분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레이저처럼 태워 없애는 방식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조각들로 나누는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몸이 그것들을 점차 배출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치유의 철학입니다. 억지로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단지 몸이 자신의 일을 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혼합물을 피부에 바르고 약 10분에서 15분 정도 두면 피부 표면 아래에서는 수천 개의 작은 효소들이 조용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효소들은 가볍게 자극을 받고 있는 피부 부위를 진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동시에 꿀 속의 천연 항균 성분이 맥주의 진정작용과 결합하여 피부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작은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작은 염증들이 때로는 60세 이후 많은 분들의 피부가 칙칙해 보이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염증 상태가 진정되면 피부 보호 장벽도 점차 다시 안정됩니다. 그때가 되면 피부색은 단지 조금 밝아지는 것만이 아니라 안쪽에서부터 맑고 건강해 보이는 느낌이 생깁니다. 그것이 진짜 아름다움입니다. 겉에 바르는 하얀 화장이 아니라 건강한 피부가 가진 자연의 빛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자연의 지혜가 여전히 가치 있다고 믿으신다면 이 방법을 차분한 마음으로 시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비싼 비용이 들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약간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 가운데 오늘부터 자신의 피부를 다시 돌보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댓글에 시작이라는 한 글자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짧은 한 단어입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느낍니다. 그러한 댓글 하나하나가 우리가 함께 자신을 돌보고 있다는 하나의 작은 약속과도 같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는 아무도 혼자서 나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함께 배우고 함께 나눕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마치기 전에 저는 매우 중요한 한 가지를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피부는 생명이 없는 물건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자연의 부드러움에는 강한 화학 성분보다 훨씬 더 잘 반응합니다. 김이 빠진 맥주와 꿀의 조합은 단지 세월의 흔적을 옅게 하기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거울 앞에 섰을 때 잃어버렸던 자신감을 다시 찾도록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의 피부가 다시 편안하게 숨쉬며 자연스럽게 빛날 수 있을 때까지 저는 이곳에서 우리 공동체를 위한 정직한 안내자로서 계속 함께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방법을 실제로 적용하기 전에 저는 잠시 멈추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주 분명하게 말입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원칙들에 대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방법이든지 비록 자연에서 온 것이라 하더라도 잘못된 방식으로 사용하면 해가 되는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아주 단순한 말을 자주 했습니다. 좋은 약도 잘못 쓰면 독이 된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앞으로의 말씀을 그냥 지나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호기심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피부는 조심스럽게
보호받을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께서 이해하시기를 바라는 중요한 점은 이 방법이 단지 피부 표면을 깨끗하게 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탁자 위에 먼지를 닦는 것과는 다릅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정원을 깨우는 것과 비슷합니다. 맥주의 효모가 오래된 피부층을 부드럽게 하고 꿀이 새로운 피부층을 영양으로 기르게 되면 세포들이 다시 활동을 시작합니다. 피부 아래의 순환도 서서히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를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나이에서는 많은 분들이 너무 서두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미 하나를 보면 즉시 없애고 싶어 합니다. 주름 하나를 보면 하룻밤 사이에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십 년 동안 자라온 나무가 단 하루 만에 바뀌도록 억지로 만들 수 있을까요? 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의 흔적은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피부가 더 부드럽게 돌봄을 받아야 한다는 하나의 신호일 뿐입니다. 그래서 강한 화학 물질로 피부를 자극하는 대신 우리는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피부가 스스로 회복하도록 돕는 길입니다. 더 느립니다. 하지만 더 안전합니다. 제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방법은 가장 느린 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안정적인 길이기도 합니다. 60년 이상을 살아온 분들의 피부는 존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무모한 실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께서 피부를 인내와 존중의 마음으로 돌보신다면 어느 날 아침 거울을 바라볼 때 여러분의 얼굴이 단지 조금 더 밝아진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평온함이 함께 보일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을 돌볼 줄 아는 사람의 아름다움입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를 분명히 말씀드려야 합니다. 이 방법의 핵심은 기적에 있지 않습니다. 그 핵심은 꾸준함에 있습니다. 누군가가 단 한 번 바르는 것만으로 기미가 바로 사라지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마치 마른 밭이 단 한 번의 비로 꽃을 피우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자연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연은 인내를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맥주의 효모가 길을 열어주고 꿀의 영양이 날마다 쌓이게 되면 피부의 기초는 점차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마른 나무에 꾸준히 물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느려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는 나무의 뿌리가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몸이 가진 생명력을 믿으십시오. 자연의 지혜를 믿으십시오. 우리가 피부를 정성으로 돌본다면 몸은 응답하게 됩니다. 요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매우 진실하게 응답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부분에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방법을 매우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섞는지, 얼마나 사용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에 대해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서둘러 부엌으로 가거나 냉장고를 열기 전에 저는 여러분께 조금만 더 멈추기를 부탁드립니다. 진심을 담아 몇 마디를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산삼도 아무리 귀하다 하더라도 잘못 사용하면 몸에 해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자연적인 방법에도 엄격한 원칙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주의사항들을 지나치고 느낌대로 따라하게 되면 피부가 더 밝아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부를 손상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제가 절대로 보고 싶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고를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맥주의 상태입니다. 막 개봉한 맥주는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맥주는 반드시 완전히 김이 빠진 상태여야 합니다. 가장 정확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맥주를 열고 깨끗한 그릇에 약 3에서 4숟가락을 따릅니다. 그 다음 그대로 두십시오. 12시간에서 24시간 동안입니다.
뚜껑을 덮지 않습니다. 가스와 대부분의 알코올이 날아가도록 두어야 합니다. 그때가 되어야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 것일까요? 50세, 60세 또는 70세의 피부는 젊은 사람의 피부와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분을 붙잡아두는 막이 이미 많이 얇아져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꽃잎을 보호하는 얇은 종이와도 같습니다. 만약 신선한 맥주 속의 알코올이 피부에 닿게 되면 알코올이 증발할 때 피부의 수분도 함께 끌고 가게 됩니다. 피부는 바로 건조하고 당기는 느낌이 생깁니다. 때로는 붉어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따갑고 가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가뭄으로 갈라진 땅에 불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의 지혜는 아주 분명합니다. 우리는 맥주 효모의 영양만을 취합니다. 그리고 해가 될 수 있는 알코올 부분은 완전히 제거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 자연을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점은 기대와 인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술이 아닙니다. 성형수술도 아닙니다. 이것은 피부가 자연의 원리에 따라 스스로 재생하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일부 화학 레이저 방법은 단 하루 만에 피부가 벗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피부 보호 장벽이 손상됩니다. 반면 이 맥주 효모와 꿀의 방법은 다른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피부 깊은 곳 아래에서 건강한 세포들을 서서히 표면으로 끌어올립니다. 느립니다. 하지만 안전합니다. 우리가 너무 조급해져서 기미가 지우개로 지우듯 사라지기를 바란다면 바로 그 조급함이 피부를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가 돌보는 방식에 따라 항상 반응합니다. 여러분께서 꾸준히 일주일에 약 1번에서 2번 정도 실천하신다면 어느 날 아침 거울 앞에 서 있을 때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피부가 조금 더 밝고 부드러워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적이 아닙니다. 꾸준한 돌봄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경고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종종 잊는 부분입니다. 햇빛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오래된 세포층이 부드러워지고 새로운 피부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피부는 더 민감해집니다. 마치 막 태어난 아기의 피부와 같습니다. 그때 우리가 강한 햇빛 아래로 나가면서 피부를 보호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연약한 새 세포들이 햇빛에 의해 손상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버섯 자국이 오히려 더 짙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자연의 선물을 받았다면 그 선물을 보호하는 것 또한 우리의 책임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이 경고들을 기억하시겠다라고 느끼신다면 댓글에 아주 간단한 한 글자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단 한 글자입니다. 기억. 작은 단어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마치 우리 사이의 작은 약속과 같습니다. 이 공동체는 비결을 나누는 것만이 아니라 서로가 실수를 피하도록 서로를 지켜주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적절한 한마디의 경고가 누군가가 평생의 손상을 피하도록 도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신중한 실천이야말로 피부가 서서히 맑고 평온해지는 첫 번째 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제 다음 부분에서 저는 마침내 매우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혼합 비율과 집에서 이 혼합물을 바르는 방법을 한 단계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계속해서 함께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원리에 대해 매우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제가 여러분과 함께 구체적인 실천 방법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서두르지 않습니다.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간단한 단계들입니다. 우리 공동체에 계신 많은 분들께서 집에서 바로 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돌보는 일은 부유한 사람들만의 특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60세를 넘어선 모든 분들의 권리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재료는 바로 완전히 김이 빠진 맥주입니다. 맥주는 반드시 뚜껑을 열어 실온에 최소 12시간에서 24시간 정도 두어야 합니다. 덮어두지 않습니다. 냉장고에 넣지 않습니다. 그저 깨끗한 그릇에 그대로 두어 탄산가스와 대부분의 에탄올, 즉 맥주 속의 알코올이 모두 날아가도록 합니다. 우리는 영양 성분만 남깁니다. 그 안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비타민, 비군, 아미노산, 그리고 발효 과정에서 생긴 효소입니다. 이 성분들이 바로 가장 귀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올바르게 준비된 맥주가 준비되면 여러분께서는 김이 빠진 맥주를 종이컵 기준으로 약 반컵 정도 깨끗한 그릇에 부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천연 순수 벌꿀 한 큰술을 넣습니다. 더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 큰술이면 충분합니다. 벌꿀에는 자연 효소가 들어있으며 항산화 성분과 피부 보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미네랄이 들어있습니다. 맥주 효모와 함께 섞이면 이 두 성분은 마치 마른 피부에 땅 위에 내리는 가벼운 비와도 같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서둘러 저어서는 안 됩니다. 숟가락을 사용해 천천히 저어 주십시오. 벌꿀이 맥주에 완전히 녹을 때까지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적인 단계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이와 같은 작은 의식이 우리에게 이런 사실을 기억하게 합니다. 피부를 돌보는 일 역시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한 가지 방법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다 섞은 후에는 혼합물이 비교적 묽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정상입니다. 하지만 얼굴에 바를 때 흘러내릴까 걱정되신다면 유기농 밀가루를 조금 더 넣으셔도 됩니다. 아주 조금씩 넣으십시오. 부드럽게 저어 혼합물이 약간 걸쭉해질 때까지입니다. 밀가루는 단지 혼합물이 피부에 더 잘 붙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또한 피부 표면에 과도한 기름기와 노폐물을 일부 흡수하는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오래된 거울 위에 얇은 먼지를 부드러운 천으로 닦아내는 것과 같습니다. 혼합물이 준비되었다면 다음 단계는 바로 바르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미지근한 물로 세안을 하십시오. 미지근한 물은 모공이 부드럽게 열리도록 도와줍니다. 마치 신선한 공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도록 창문을 여는 것과 같습니다. 세안을 마친 후에는 거울 앞에 서셔도 됩니다. 깨끗한 손가락이나 부드러운 붓을 사용해 방금 준비한 혼합물을 조금 덜어냅니다. 얼굴에 천천히 바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부위에 조금 더 집중해 주십시오. 많은 분들께서 특히 걱정하시는 부위입니다. 예를 들어 갈색 반점이 있는 광대뼈 부위, 기미가 보이는 이마 부위, 또는 관자놀이 양쪽에 나타나는 노인성 반점입니다. 바를 때에는 서두르지 마십시오. 천천히 바르십시오. 부드럽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의 피부는 6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많은 햇빛과 바람을 겪어왔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사용된 천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합니다. 바른 후에는 그저 앉아서 쉬시면 됩니다. 아무것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약 15분에서 20분 정도입니다. 그 시간 동안 벌꿀의 효소와 맥주 효모의 영양 성분이 서서히 피부에 스며들 수 있습니다. 마치 마른 땅이 초여름의 첫 비를 천천히 흡수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때가 바로 몸이 조용히 일하는 시간입니다. 소란스럽지는 않지만 매우 소중한 시간입니다. 시간이 충분히 지나면 미지근한 물로 다시 세안을 하십시오. 아주 부드럽게 씻어주십시오. 그 다음에 얼굴에 시원한 물이나 차가운 물을 가볍게 두드려 주십시오. 이 단계는 모공이 자연스럽게 수축하도록 도와줍니다. 마치 충분한 영양을 받아들인 후 문을 닫는 것과 같습니다. 이 방법은 매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주일에 1번에서 2번 정도면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피부 관리는 경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치 정원을 돌보는 것과 같습니다. 물을 너무 많이 주면 식물도 건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제가 매우 진지하게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방법을 적용한 후에 외출할 때에는 피부를 햇빛으로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십시오. 또는 모자를 쓰십시오. 왜냐하면 오래된 피부층이 부드러워지고 새로운 피부층이 형성되기 시작하면 피부는 더 민감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흙을 막 뚫고 나온 어린 새싹과도 같습니다. 보호하지 않으면 강한 햇빛이 기미를 더 짙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매우 아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께서 꾸준히 매주 피부를 이 간단한 방법으로 관리하신다면 어느 날 아침에 거울 앞에 서셨을 때 한 가지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피부가 단지 더 밝아지는 것만이 아니라 더 평온하고 건강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꾸준한 관리와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의 결과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께서는 제가 나누고 싶었던 전체 방법을 모두 들으셨습니다. 신비한 비법이 아닙니다. 사치스러운 것도 아닙니다. 그저 아주 소박한 몇 가지일 뿐입니다. 우리보다 앞선 여러 세대가 이미 오래전부터 이해하고 있었던 것들입니다. 저는 많은 분들께 종종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60세 이후 한 사람의 피부는 빛과 시간으로 쓰인 한 권의 일기와도 같습니다. 그 안에는 주름이 있습니다. 갈색 반점도 있습니다. 세월과 함께 얇아진 피부 부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흔적들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온 힘을 다해 살아온 한 삶의 조용한 훈장과도 같습니다. 전쟁을 겪어온 삶, 어려운 시기를 지나온 삶, 자녀를 키워온 삶, 이 가정과 사회를 만들어온 삶입니다. 그래서 저는 진심으로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몇 가지 광고의 말 때문에 시간의 흔적을 모두 지우려고 강한 화학 성분을 피부에 서둘러 바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때로 그런 제품들은 이미 오래된 천 위에 단단한 솔로 강하게 문지르는 것과도 같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더 밝아진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천의 섬유를 더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부는 억지로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피부는 돌봄이 필요합니다. 부드럽게, 인내심을 가지고, 그리고 지혜롭게 해야 합니다. 제가 방금 나누어 드린 자연적인 방법들은 우리를 다시 젊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목적은 단순히 이것입니다. 마른 땅이 첫 비를 만났을 때처럼 피부가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부가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더 부드러워질 수 있도록, 나이에 따라 더 평온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소중한 점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불합리한 돈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약간의 시간, 약간의 꾸준함이면 됩니다. 사람의 몸에는 매우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올바르게 돌봄을 받으면 몸은 항상 스스로 회복하려고 노력합니다. 마치 오래된 정원이 그저 꾸준히 물을 받기만 해도 다시 푸르게 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어느 날 아침 집에 있는 익숙한 거울 앞에 섰을 때 여러분께서는 작지만 매우 소중한 한 가지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젊어진 얼굴이 아닙니다. 더 건강해 보이는 얼굴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은 자신에게 미소를 지을지도 모릅니다. 아주 진솔한 미소입니다. 이 작은 방법이 도움이 된다면 여러분께서 혼자만 간직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60세를 넘어선 분들의 공동체에서는 나눔이 때로는 어떤 화장품보다도 더 소중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주변 어딘가에는 광대뼈에 새로 생긴 몇 개의 기미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한 번의 나눔, 한 번의 대화, 한 편의 영상이 전달되는 일, 때로 그것은 갈라진 마른 땅 위에 떨어지는 한 방울의 시원한 물과도 같습니다. 그것이 누군가에게 자신의 피부에 대한 걱정을 조금 덜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떠나기 전에
여러분께 아주 작은 한 가지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곳까지 시청하고 계시다면 댓글에 건강이라는 한 글자를 남겨주십시오. 단 한 글자면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마치 우리 모두에게 조용히 보내는 축복과도 같을 것입니다. 이 공동체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항상 건강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평온함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숙한 나이에 아주 특별한 아름다움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저를 믿고 인내심을 가지고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는 계속해서 찾아보고 나누겠습니다. 단순하지만 진실한 지식들을 더 전해드려 많은 분들께서 소중한 자신의 몸을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비싼 광고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도록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이곳이 우리 세대를 위한 따뜻한 작은 공간이라고 느끼신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이야기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가 여러분께 평안하고 부드럽고 건강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하늘이 언제나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을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